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안홍주입니다. 네, 저는 앞에 설명하신 김민지 선생님과 이제 같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앞에서 민지 선생님께서 저희 반 커리큘럼 수업 진행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수업하는 방식과 그리고 오답노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우선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 1번에 보시면, 잠시만요. 자, 1번에 보시면 여기 다양한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3학년 과정 문제를 풀 때 2학년 과정의 닮음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같이 설명을 다 해줘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풀이를 하게 되면 일단 반복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반복도 되면서 2학년 과정의 이제 내용으로 풀게 되니까 복습하는 효과까지 같이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과 복습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시야를 넓히면서 사고력까지 확장을 시켜주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가 또 많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산할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검산을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게 잘 안 됐는데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이제 검산을 할 때 계속 같은 방법으로 했던 거를 읽어보니까 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잘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아이들한테 검산했어 하고 물어봤을 때 했는데도 또 틀렸어 이렇게 뭐 얘기를 들으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항상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아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게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제가 여담으로 귤을 엄청 좋아해요. 귤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잘 먹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귤 잘 안 먹는데 지난번에 최근에 한 50개 정도의 귤이 있었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먹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33개를 먹었더라고요, 한 번에. 근데 이게 33개를 제가 어떻게 세냐면 이 일일이 먹을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셌냐면 이제 남아있는 개수가 17개라서 아, 내가 33개를 먹었겠구나. 이렇게 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검산이 확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풀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풀이 과정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 길더라도 얘를 다시 위에서부터 보면서 잘못된 게 있는지 보는 것보다 마지막에 구한 거를 해기 때문에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확인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검산에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저희 반 오답노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노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비중을 저는 개념 공부 40% 그리고 그 개념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는 작업, 문제 풀이하는데 숙제와 문제 풀이하는데 10%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개념을 잘 몰랐고 또 잘못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다시 개념을 꼼꼼히 복습하는 과정 그게 50%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답노트가. 근데 요즘 보통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맨날 오답노트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문제풀이를 자, 개념 공부를 요새 하는 애들이 보니까 개념 공부를 10% 정도 하고 그리고 오답노트를 또 1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숙제 문제풀이를 거의 한 80% 정도 비중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쳤다고 그냥 그 상태로 안주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 이 문제 고쳐서 맞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는 그 이제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보니까 보통 헷갈리는
답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헷갈리는 답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틀렸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그러면 자기가 틀렸으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고치는 건 되게 난이도가 쉬워져요.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그거를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똑바로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친 걸로 안주만 하고 나 이만큼 해서 10개나 틀렸는데 9문제는 스스로 다 고치고 질문 한 문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오답 노트에 아이들이 쓰는 거 보면서 제대로 지도를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 노트 관리하는 방법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뒤에 지금 저희가 반 아이들 오답 노트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반 오답 노트 이제 양식인데 여기에 보시면 문제를 쓰는 칸이에요. 여기는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쓰는 칸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풀이 과정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게 하고 있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틀린 이유랑 피드백을 쓰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자기가 틀린 부분을 좀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 있게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 피드백까지 이렇게 적는 란이 있고 아이들이 여기 적은 내용을 토대로 풀이 과정과 같이 확인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주는 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오답 노트의 규칙이 주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기 피드백에 쓰면 안 되는 금지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계산 똑바로 하자. 문제 똑바로 읽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컨디션에 따라서 계산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뭐 똑바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 공부가 아닌 언제든지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에 올바른 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를 분석하는 공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를 만약에 했다면 계산 실수라고 애매모호하게 쓰면 안 되고 계산을 어디 부분을 어떻게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작성을 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 내용을 제대로 적용을 못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개념 내용인지 적어야 되고 그 개념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오답 노트에 피드백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형 문제에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수업하는 교재 내에서 비슷한 유형 문제를 다시 찾아가지고 비슷한 걸 풀게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한 학생의 예인데 여기 문제 잘 썼고 풀이 과정 썼는데 학생이 여기 틀린 이유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썼는지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임. 자, 이거 의미 없는 피드백이죠, 어머님들.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은 여기서 수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 오답노트 쓰는 게 사실 상향 평준화가 좀 많이 됐어요. 지금은 되게 잘 쓰는데 이 학생 거는 너무 귀엽고 어머님들도 항상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보여줬을 때. 그래서 제가 빼놓지 않고 항상 1번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쓰더라도 처음이니까 제가 오답이 1번을 골랐다고 치면 왜 1번이 아닌지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어떻게 써야 될지 교정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 전혀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계산 실수를 했다라고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 실수라고만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계산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을 것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시로 10 곱하기 2는 20인데 19라고 적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게 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대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정확히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적게 시키고 있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학생이 이렇게 문제랑 여기 풀이 과정 잘 썼고, 자 틀린 이유를 보시면 유리화하는 방법을 몰랐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틀렸는지 적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틀린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유리화하는 방법이 여러 번 이렇게 학생이 쓰면서 공부를 한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틀렸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 잘했을 때 이렇게 제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준 상황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도 되게 이제 오답노트를 잘 쓰는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보시면 문제 쓰고 풀이 과정도 되게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자, 근데 학생이 틀린 이유, 자 여기 위에 부분이 틀린 이유인데 9a-1을 자 이렇게 쓸 때 쓸 생각을 못한 게 이제 틀린 이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피드백한 걸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놨어요. 곱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있고, 일정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피드백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피드백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학생인데 여기서도 풀이 과정 예쁘게 잘 썼죠. 그리고 틀린 이유 한번 보시면 P면 Q이다. 참이 되려면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계산 내용을 계산을 잘못했다라고만 적지 않고 이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을 이제 잘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는지 구체적으로 피드백 내용 잘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꼼꼼히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틀린 거 그냥 고치는 거랑 좀 다른 공부가 될 거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도 좀 느끼시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 학생은 지금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썼고, 지금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다가 조금 실수를 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틀린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이 문제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풀이 과정을 여러 개로 한다고 했지만 이 문제 풀이를 제가 3가지 정도로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고 근의 뜻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수 정리 쓸 수도 있고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다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피드백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은 풀이 과정은 지금 간단한데 사실 이게 다라서 이거밖에 없는 거고, 지금 곱셈 공식 변형식 몰라서 틀렸다. 엄청 솔직하고 제대로 된 완벽한 피드백이에요. 이런 것도. 자, 자기가 몰랐으니까 몰랐던 곱셈 공식을 3번씩 쓰면서 다시 외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을 때는 수업 시간에 다시 왔을 때 외웠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케어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자, 여기 풀이 과정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유형 문제예요, 어머님들. 그 유형 문제인데 틀린 이유에서 요 합차식을 이용하는 유형인데 이거를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왼쪽에 포스트잇으로 어떤 걸 했냐면, 지금 저희가 수업하는 교재에서 다른 번호의 비슷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정확한 풀이로 한 번 더 풀면서 이 유형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오답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문제 틀렸을 때 이렇게 저희가 수업하는 교재 내에서 찾아가지고 잘 풀면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학생인데 여기에 풀이 과정 썼는데 결국에 지금 틀린 이유가, 이 학생은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것을 판단하는 문제 중에서 디귿 때문에 틀렸어요. 원래는 디귿을 틀렸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은 디귿을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디귿에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3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해가 3개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수 조건을 빠뜨려 가지고 잘못 틀렸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틀린 이유 적었고, 피드백으로 자기가 조건을 빠뜨렸기 때문에 답 구하고 나서 문제 조건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하자라고 피드백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잘했고, 이것도 풀이랑 피드백이 너무 좋다라고 선생님이 평가를 한 상황이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하의 명제단원인데, 학생이 짝수이면 모음이다. 역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거꾸로 가는 거. 모음이면 짝수는 성립을 하지 않는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답을 틀렸다라고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그래서 틀린 부분인 역이 항상 참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면서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실수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피드백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답노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마무리되었어요. 어머님들. 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설명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